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체이서 게임 W가 끝나고 이제 기다릴 것이 없어져 버린 월요일이 참 무기력한데요. 그런 김에 체이서 게임 W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체이서 게임 덕분에 8주 동안 참 즐거웠는데요. 초반 4화까지는 정말 도파민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화부터는 좀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해서 좀 아쉬웠는데, 먼저 후반부 진행이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6화부터 약간 있었는데, 6화에서는 그래도 뭐 결말로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었다면 7화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었어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된 느낌이, 이게 약간 잉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아오야마. 이 캐릭터는 사실 후유랑 헤어질 때 이츠키를 도와준 인물이라는 것과 회사 프로젝트상 이츠키가 힘들어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히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츠키에게 고백? 갑자기 막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이츠키랑 후유 사이를 떠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쓸데없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조연 캐릭터를 싫어해야 하는 감정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없어도 될 분량을 잡아먹는 극악무도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조연이 많은 오피스물에 충분히 호감으로 그래 이런 조연도 있었지 라고 끝낼 수 있었던 아오야마 캐릭터에게 이렇게 과다한 설정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엘 덕후. 작가님께서는 7화가 결말로 가는 과정에서 스토리상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인내의 회차라고까지 말은 하셨지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불필요한 씬들이 7화에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엘이랑 부장이랑 밥 먹는 씬에서 갑자기 비엘이 걸신 들려가지고 음식을 막 흡입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불필요하고 길었어. 그런 설정, 그런 장면 필요했을까? 그거는 그냥 대화나 텍스트로 이렇게 휘릭 넘겨버렸어도 되었을 씬인데, 막상 중요한 것들은 이츠키의 그런 걸로 넘겨버리고 이런 불필요한 장면들을 굳이 길게 넣는다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아사히 프로덕션 사람들도 단체 퇴사하는 장면 그거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길게 나와서 좀 안타까웠어요. 관심 없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아사히 프로덕션과의 이 애니메이션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몰입을 방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비에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사미랑 접촉을 했고 왜 스파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었더라면, 물론 아예 없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꼭 넣고 싶었다면, 그랬더라면 그 캐릭터가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후유는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이게 진짜 컸어요. 이거는 정말 드라마의 애정을 가지고 후유의 마음을 저 밑바닥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면, 후유라는 캐릭터의 성격 설정 자체가 쓸데없이 생각이 많고 중요한 순간에 과도하게 소극적이라는 것과, 후유가 저번에 이츠키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배신자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딸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이랑도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커밍아웃을 해놓고서 후유가 그래도 남편 너를 사랑했던 것은 진짜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는데 남편이 그거를 레즈비언이라는데 그래 하면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게, 남편도 설정 자체가 좀 미련한 설정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불필요했던 장면들 대신에 넣어줬었더라면 차라리 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라도 좀 더 시청자들에게 몰입과 공감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유가 갑자기 그렇게 소심해져서는 발 빼는 발언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서였다지만 사랑만을 바라보고 커리어 다 걸고 중국에서 온 회사 사람들에게 들켜도 상관없다며 커플 먹거리를 하고 오겠다던,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건 말건 뽀뽀를 해달라던 그런 후유를 봐온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7화까지는 그냥
응? 했는데 파라 초반에서 남편한테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아주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그런 씬이 있었던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 카페에서 이츠키와 후유의 대화도 그랬어요. 내가 이츠키였으면은 배신감이 너무 들었을 것 같아. 후유가 이츠키한테 차일 때 느낀 배신감보다 이츠키가 그때 느낀 배신감이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츠키가 자기 엄마가 헤어져 달래가지고 억지로 헤어져 줬더니 5년 만에 다시 복수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복수는커녕 내 마음이나 흔들어 놓고 바로 또 후회한다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너한테 피해 안 줄게 하고 저런 식으로 헤어지는 게 이츠키한테는 더 상처였을 것 같아. 후유가 내가 일본으로 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그 발언이 이츠키한테 있어서는 진짜 그간의 우리 일을 다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너무 배신감을 시청자로서 느껴가지고 이츠키한테 과몰입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츠키가 사랑에 눈먼 바보라서 그렇지 저 같았으면은 진짜 배신감에 상처 제대로 받았어요. 막상 이츠키는 상처 같은 거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지만, 놀랍게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츠키는 진짜 이름처럼 한 그루의 나무같이 나는 너랑 이렇게 된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라는 굳센 발언을 옆에서 해주는 게 진짜 이츠키 진짜 벤츠 그 자체.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를 한 번씩 주는 게 로 아사미 부장이 말한 사랑은 공평해야지 라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 이야기가 아무튼 잘 됐습니다 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거였다면 애초에 그냥 애매한 아사미 부장 캐릭터는 빼고 회사 일 자체는 이제 후유가 퇴마된 이후로 순탄했던 것으로 하고 이츠키 후유 서사에 집중을 했으면 25분짜리 드라마의 설명 부족의 느낌을 좀 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미 부장 캐릭터가 후유를 좋아해가지고 회사에 조지고 다닌다는 설정이 정말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몰입을 약간 해칠 정도로. 25분 8화짜리 드라마에 서사의 층위가 너무 많았어요. 후유가 이츠키 좋아해서 괴롭힌다. 아오야마가 이츠키 좋아해서 괴롭힌다. 아사미가 후유 좋아해서 괴롭힌다. 시련도 또 처음에는 후유 시련, 과거에는 엄마 시련, 나중에는 아사미 시련, 이래서 너무 복잡했고, 일도 디디사 얘기, 빈센트 얘기, 아사히 프로덕션 얘기 하면서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막 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한 가지에 몰입감이 확 하는 게 부족했고, 너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다. 이미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꾸 새로운 사건, 새로운 캐릭터 나오니까 너무 정신이 사나워. 그래서 저는 파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파라 첫 장면에서 회사 프로젝트가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한 번은 이렇게 돼야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나와버린 이츠키와 후유의 길거리 키스씬, 그거는 남편이 후유한테 후유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약점을 잡든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후유는 눈물의 이별을 하고 돌아갔겠지. 후유는 프로젝트가 망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회사에 사표를 내든지 잘리든지를 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 그리고 엄마한테 와타시와 레즈비언 데스 이거를 또 다시 들이받고 남편이랑 초고속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별다른 반대 없이 그래 너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뭐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반대를 해서 후유가 엄마랑 연 끊고 일본으로 오는 거야. 일본으로 컴백을 해서 눈물의 재회를 한 후 디디사에 입사를 하는 거지. 좀 너무 갔나? 그래서 회사 팀 멤버들은 천녀세계 원작자를 찾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로 부장이 저지른 일과 막 엄청난 회유를 통해서 디디사가 단독으로다가 이제 뭐 하청이 아니라 단독으로다가 천녀세계 게임화를 따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 부장은 이제 그 했던 일들이 다 이렇게 발각이 되면서 빈센트에서 잘리는 권선징악 엔딩. 얼마나 좋아. 이 모든 것들이 10분 안에 해결이 되고, 아오야마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니까 그냥 미운 캐릭터인 채로 남고, 나머지 후반은 이제 이츠키랑 후유 꽁냥대는 거 제외했으니까 둘이 같이 살고, 대학 시절에 뭐 했든 못했든 그 같이 살고, 디디사에서 게임화 성공도 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둘이 승진도 하고 팀한테 공식 커플 되고, 그리고 둘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쾅 개운하게 도장 찍는 엔딩을 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이혼을 한 거야, 만 거야, 일본에 완전 온 거야, 아니면 잠깐 만나러 온 거야. 지금 너무 좀 찝찝해요. 뭐 보이는 걸로는 커플 목걸이도 했고 반지도 뺐고 캐리어 이따만시한 거 들고 온 걸로 봐서는 완전히 이혼하고 온 것 같지만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그런 것만 봐서는 이게 내 마음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 회복이 덜 됐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혹독한 비평을 내놓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도 체이서 게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종회 방영 이후에도 끊임없이 잡지 촬영이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시즌2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는 떡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는 덕질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요즘 크라임씬 모던 기생에 빠져 있어서 체이서 게임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떡밥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던 것들이 다 종영을 해서 약간의 허무함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재미있게 봤던 여여 커플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으니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